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챕터 현금흐름표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절대 스킵해서는 안 되는 이런 파트다. 배점이 뭐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3문제 나오는 파트들이 있었잖아. 재고, 유형자산, 수익 같은 경우 4문제 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논리를 한번 알면 여기도 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꼭 3문제 다 맞춘다는 각오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금흐름표는 기업이 현금흐름을 나타낸 표로서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다. 회계기간 말 현재 현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존의 거래 내역, 거래별 내역을 알 수 있게 해주며 기간 말 현재의 기업의 자금 동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자료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 BS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너무 뻔한 얘기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겠죠? 이런 건. 자, 이제 그래서 잠깐 인트로였고, 자, 인트로 끝났고, 자, 현금으로 구분 볼게요. 영업, 투자, 재무에 각각 뭐가 들어가는지. 영업 보시면 영업 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 그리고 투자나 재무 활동이 아닌 기타. 투자랑 재무가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럼 다 영업에 때려 넣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단기순손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결과로 발생한다. 자, 주요 수익 창출 활동 관련이니까 단기순손익이랑 연결이 돼 있다. 단기순손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래 위주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예로 보시면 우리 재화, 이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 유입, 매출이 되겠죠. 매출 관련 현금 유입이고,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기타 수익이라든지 재화나 용역,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 매출 원가 쪽에 해당되는 그런 매출 원가 관련 현금 유출이 될 테고, 종업원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유출, 급여, 종업원 급여를 얘기하는 거 있죠. 직원들한테 인건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영업활동이다. 그리고 법인세의 납부 및 또는 환급, 단 재무와 투자 활동에 명백히 관련이 있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영업활동인데 재무랑 투자나 명백히 관련이 있으면 그 재무 또는 투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입, 우리 단기 매매 목적 FPPL로 보통 인식을 하겠죠. 근데 단기 매매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이런 취득한 재고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런 계약을 막 자주 사고 팔어 이러면 이거 이거 주업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투자로 안 보고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자주 사고 팔고 하면 이거 너 지금 주요 수익 창출 활동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간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본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이 두껍게 칠한 거 위주로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어서 투자 쪽 보면 투자 활동은 장기성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활동이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미래 수익과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로는 유무형 자산 또는 기타 장기성 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또는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 그리고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주식이나 채권이죠.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 및 이런 투자 지분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과 처분에 따른 유입, 제3자에 대한 선급금 그리고 대여금, 돈 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자 수익 먹을 테고, 돈 빌려줬다가 돈 회수해, 이런 것도 다 투자 활동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선물 계약, 선도 계약, 옵션 계약, 우리 파생 상품 같은 거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매매 목적.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고, 자, 이제 재무 활동 가볼게요. 재무 활동은 기업의 납입 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이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미래 현금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로는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 발행, 주식 유상증자죠. 주식 발행했어. 그럼 돈 들어오겠지. 이런 거 재무활동이고, 자기 주식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 유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상환해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재무활동이고, 그리고 이런 담보 무담 사채 또는 어음 발행 또는 장단기 차입 같은 거 하면 이런 것도 다 자본 조달하는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
그리고 리스 이용자의 리스 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 같은 거. 근데 우리 리스 뭐야 이거? 리스 이거 유형자산 보통 빌려서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리스 유형자산 이용에 따른 대가로 돈을 내는 거 아닌가요? 투자 활동 아닌가요? 또는 뭐 영업활동 아닌가요? 우리 유형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빌려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게 왜 재무활동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준서에서는 리스 이용자의 리스 부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우리 원금 상환 뭐 하잖아요. 100만큼 리스를 뭐 자산을 빌려왔어. 근데 100만큼 뭐 3번을 주기로 했다. 라고 하면 이거 현가 평가를 해가지고 현재가치 평가했더니 뭐 260이야. 그러면 260에서 시작해서 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유효이자를 곱했더니 무슨 뭐 한 27이 나오고 100만큼 매번 원금을 상환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거 뭐야 73만큼 장부 금액이 감소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삼각표상 근데 리스 부채 이거 돈을 계속해서 매년 갚아야 되잖아. 이거를 리스 부채라는 돈을 빌려와서 이에 대한 원금을 갚는 것으로 기준서에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재무활동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 하지만 실무에서는 유형자산 이용을 하기 위해서 리스 부채 그리고 사용권 자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목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이거 사실 리스 유형자산 빌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런 현금인데 기준서에서는 이걸 특이하게 리스 부채라는 돈을 빌려와서 원금을 갚는 거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의 리스 부채 상환에 따른 이런 현금 유출은 재무활동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자, 우리 GAR 항목, 여기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자주 등장하지. 자, 이자 배당금 볼게요. 이자와 배당금의 수치, 그리고 지급에 따른 현금 흐름은 이런 식으로 별도로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자 수입, 이자 지급,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건들죠.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인식하고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인식하죠. 이거 다 지금 PL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PL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본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요 오른쪽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반면 배당금 지급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을 주고 잉여금 줄이잖아. 기억이 안 난다고요? 기억이 나야 돼. 배당금 지급할 때 잉여금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거를 뭐 비용 인식하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비용, 뭐 재무자원을 분배하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는 주주들한테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이런 비용으로 보고 재무활동으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요. 단기손익이 또 영향을 안 미치고. 자, 이런 식으로 기본활동을 분류를 한다. 자, 근데 우리 이자 수입에 대해서 이거 하나씩 보면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 인식을 하고 그리고 단기손익을 건드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보는데 근데 이자 수익이 왜 발생해요? 우리 뭐 채권 같은 거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수익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투자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자 수입은 영업 활동이다 이게 아니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으로 본다면 투자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 이자 지급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자를 왜 줘? 돈 꼬아서 썼으니까 이자 주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처럼 재무 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로 본다면 재무 활동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 지급한 거. 기본적으로 지금 피해를 건드리니까 영업 활동으로 보되 근데 이거 재무 자원을 획득하는 비용으로 이런 원가로 본다라고 하면 재무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이자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돈을 왜 받고 주는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활동인데 근데 우리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서 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입장이 된다면 이런 입장을 갖게 된다면 영업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영업활동에서 충분히 뭔가 뭐 잉여금이 쌓여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면 영업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확실히 이해되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거 될 수 없는 거. 배당금 지급은 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재무가 될 수 없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투자가 될 수 없고 배당금 수입도 재무가 될 수 없고 두 개가 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되는 걸 이해되면 나머지 안 되는 건 자동으로 나오겠지. 이해되시죠? 자, 좀 이따 문제에서 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를 하면 되고, 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했고, 재무나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재무나 투자에 명백히 관련되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업으로 분류한다. 우리 위에서 살펴봤죠? 여기 어디 있어? 1번 영업활동에서 법인세 납부, 그리고 뭐 환급 관련 현금흐름 기본적으로 영업으로 보고, 단 재무나 투자에 명백히 관련돼 있으면 그쪽으로 보낸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들 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여기 조금 문제를 좀 찢어놨어. 하도 좀 아무래도 세 문제 나오는 좀 큰 파트다 보니까. 자, 문제 각각 보시면, 자, 현금흐름표상 현금 유출 유입을 표시한 건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영업, 투자, 재무, 유입, 유출,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증가시키기 위해 유형자산 처분 유입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현금이 들어왔어. 기본적으로 투자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영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주식 발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 현재는 마이너스인데 주식 발행하면 주식이 발행되면서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플러스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얘 맞는 것 같고, 재무활동 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자 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자 지급? 뭐야?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 이 피해를 건드리니까 이자 비용 인식이 되죠. 그래서 영업활동일 텐데, 근데 얘가 지금 재무활동으로 분류가 됐나 보죠? 근데 이거 영업활동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이자 비용 발생하는 거 뭐야? 뭐 차입금 빌려왔다든지 이러면 이자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럼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로 본다면 이거 재무활동으로도 볼 수 있겠지. 근데 지금 회사는 지금 재무활동으로 분류해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영업으로 분류하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현금 유출이 이게 좀 덜해지겠지. 뭐 잘하면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죠? 재무활동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니 뭐 차입금 상환, 배당금 지급 등이 있었을 거다. 차입금을 상환하면 당연히 재무활동이고, 배당금 지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거 재무활동이죠. 배당금 현금 주고 잉여금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무활동인데 현금이 다 지금 유출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맞는 얘기고, 1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을 이거를 마음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는 없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1번이 지금 가장 좀 이상한 내용이고, 자, 영업, 투자, 재무 짝지은 건데 잘못 짝져진 게 뭐냐? 선수금 증가한 거? 이거 다 물건 팔고 우리 계약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테고, 비품 취득했어. 이거 투자활동이죠. 유형자산 취득한 거니까. 단기매매 금융자산 취득. 투자활동이 아니죠.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우리 빈번하게 사고 팔기 때문에 주요 영업으로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사고 파는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건 영업으로 봐야 돼.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으면 우리 부채 갚은 거니까 재무활동으로 봐야겠죠. 자, 이렇게 보고, 이것도 뭐 비슷한데? 현금흐름 분석 뭐야 이거?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이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단기 순손실 발생하더라도 영업 현금흐름은 플러스가 될 수 있죠. 이거랑 뭐 항상 같은 방향이고 뭐 그런 게 아니지. 단기 손익에서 뭐 조정을 해가지고 현금흐름이 나오는 거라, 뭐 이거는 단기 순손실이랑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고, 유형자산 처분으로 현금이 유입됐지만 대규모 처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 현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현금이 들어왔어. 근데 처분 손이 발생했대. 장부 금액을 우리가 100만큼 떨었는데 현금이 뭐 10밖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처분 손실이 90 발생했어. 이런 경우에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니잖아. 현금이 유입됐으면 유입이 된 거지. 처분 손실 발생했다라고 해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건 이제 아닌 것 같고 이상하고,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배당금 지급하면 현금 나가고 그리고 잉여금 재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재무활동, 단기손익 건드리지 않으니까 재무활동으로 기본으로 보고, 또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영업활동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업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냐 이거? 이자의 지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이니까 영업활동이지만 우리 채권자에 대해서 이자 비용, 돈을 지급해 주는 거죠. 돈 끌어다 쓴 거에 대해서 재무자원 획득 비용으로 본다면 재무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2번 얘가 지금 가장 이상한 얘기죠. 돈이 들어왔으면 아무리 큰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2번을 답으로 보면 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 우리 단기 매매 목적, 보유하는 자산, 이 같은 경우 영업이었죠.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니까 이제 주요 영업활동으로 이렇게 자주 사고 파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그리고 기타 수익 이런 것도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종업원 급여 관련 현금 유출도 영업이죠. 내 선물 계약, 이 파생상품 관련 현금 유출, 파생상품 관련 이런 현금은 투자자산으로 보고, 투자자산 관련 현금 흐름으로 보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자 수익은 기본적으로 지금 PL 건두니까, 봐봐, 이자 PL 건두니까 영업활동 기본인데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 우리 채권 투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식 배당금 수익이 아니지, 채권 투자 수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배당금 지급은 뭐야 이거? 배당금 지급하면 현금 주고 잉여금 뺀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PL 건드린 게 아니니까 재무, 투자자들, 주주한테 배당금 분배한 건데, 재무자원 획득의 원가로 보고 재무활동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배당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걸로 해석을 하면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개가 되니까 투자활동은 안 되지.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이자 비용은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 배당금 수익 둘 다 이거 PL 건드리니까 영업활동으로 보는데, 이자 비용 재무자원 획득하는 원가로 보아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배당금 수익도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인데 배당금 수익 해가지고 우리 수익으로 표시하죠. 근데 주식 투자 수익, 주식을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배당금 수익을 받았을 거잖아. 그래서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으로 보아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계속해서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재무활동으로 구분될 수 없는 이런 현금 흐름은 뭐야 이거? 이자 지급, 우리 이자 비용이니까 영업이고,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씩 봐볼게요. 법인세 이거 영업이죠. 기본적인 거. 배당금 지급 이거는 재무죠. 현금 주면서 잉여금 날리고, 배당금 수입, 배당금 수익 계산하니까 PL 건드리니까 영업이죠. 그죠? 그럼 배당금 지급 얘는 재무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법인세 지급도 기본적으로 영업이지만 투자나 재무와 명백히 관련되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지금 재무로 갈 수 있고, 이자 지급은 차입금이자 재무 자원에 대한 획득 원가 지급한 것으로 보면 재무활동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배당금 수익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지만 이거 우리 주식 투자한 거에 대한 배당금 수익이니까 투자 수익으로 가야지. 투자활동으로 가야지.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재무로 갈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메인이 뭐고 그리고 딴 걸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답을 할 수가 있어. 자, 보시면 투자활동 순현금 흐름이 얼마냐? 기준 기한치 취득이 없다. 뭐야? 감가상각비 15,000원, 처분이익 30,000원 보고했대. 01년 처분으로 인한 투자활동 순현금 흐름, 이거 뭐야? 10에서 장부금액 7이고 장부금액 35,000원, 장부금액 35,000원 줄어들었나 보죠? 그럼 장부금액 35,000원 줄어들었어. 지금 1,000원 단위로 표시를 하면, 근데 감가상각비가 15,000원 이렇게 인식이 됐고, 처분 이익이 30,000원이 이렇게 인식이 됐대. 그러면 현금 들어온 게 이거 뭐야? 50,000원만큼 들어왔겠네. 그죠? 간단한 퍼즐을 풀면 된다. 분기 하나 끊으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현금 흐름 중 투자활동 순현금 흐름이 얼마냐? 매수채권을 회수했어. 이거 영업이죠? 영업이고, 차입금 상환했어. 이거 재무죠? 유형자산 처분, 투자 맞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에서 FBOCI 취득했으니까 이것도 투자지. 그죠? 투자자산 취득한 거니까. 처분이니까 일단 플러스 해주고, 취득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해주고, 유상증자는 재무니까 고려 제외. 급여 지급한 거, 이거는 영업이죠? 그리고 배당금 지급한 거는 재무지. 현금 지급하면서 잉여금 날렸으니까 재무. 그래서 요 두 개 하면 현금 유출 50만 원이 되겠네. 자, 그래서 현금 이거 영업, 투자, 재무 구분하는 거 이거 정확히 잘 익혀 놓으셔야 된다. 잠깐 쉬었다가 직접법 쪽 계속 할게요.